장점은 뭐냐면 이제 솔라나의 한정된 블록 스페이스를 자기들만의 솔라나와 동일한 환경의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생태계를 만들 수 있고 결제되는 그런 코인이나 이런 것들 혹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좀 기술적인 거를 커스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이제 솔라나 생태계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면은 그 다음 순서가 솔라나일 거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많이들 또 회자가 되는 뿐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나 여러 가지 펀더멘탈 상으로도 솔라나보다 지금 나은 어떤 대안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들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솔라나와 이더리움을 이제 비교를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뭐 경쟁 구도로 보는 시각들도 있는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둘 다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둘 중에서 굳이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은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이사님은 어떤 프로젝트에 더 주목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저는 그 이더리움도 조금 표준 연구를 많이 했었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최근에 이제 보기 시작한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는 결이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솔라나를 그냥 알트 레이어 1이라고 지칭 안 하고 그냥 솔라나는 솔라나라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죠. 물론 솔라나 진영에서. 그래서 사실 두 개 다 이제 연구할 가치가 있는데 저는 리서치적으로는 사실 이더리움 쪽에서도 좀 리서치할 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그런 트렌드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더리움에서 좀 시작된 경우가 많았고 오히려 엄청나게 잘 짜여지지 않은 구조 덕분에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표준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리서치적으로 뭔가 좀 참고할 만한 것들이 많고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저는 솔라나에서 이제 좀 빌더 중심으로 어떤 그런 이니셔티브를 많이 개발하는가 좀 많이 볼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빌더 친화적인 또 어플리케이션 친화적인 피처들이 많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향후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올까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블링크 같은 것들도 사실 소셜파이 영역에서 굉장히 좀 시너지가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 솔라나 이코시스템에는 소셜파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소셜파이가 이제 좀 아무래도 하반기나 내년에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솔라나는 지금부터 해서 지금 시점에서부터 기대를 할 만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남아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쵸. 저희가 솔라나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눴습니다. 실제로 솔라나가 굉장히 이번 시즌에 많이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들이 있는데 솔라나에 또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만한 이벤트들도 있을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점프 트레이딩이 이제 CFTC 조사를 받는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솔라나가 약간의 부대낌을 겪었는데 대표가 돌연 사퇴를 했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들이 아무래도 솔라나가 지금 점프 트레이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좀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솔라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또 이거를 받긴 했는데 사실 커뮤니티 베이스로 좀 들어가 보면은 크게 신경을 쓰는 것 같진 않아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네, 솔라나에 이제 제가 좀 헤빌리 인볼브가 되다 보니까 사실 트위터에 보면 이제 솔라나 관련된 포스팅만 이제 주르르 뜨거든요. 웬만하면 솔라나의 그런 센티먼트들은 다 체크가 되는 상황인데 되게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도 그럴 것이 솔라나가 워낙에 이제 드라마가 깊었고 그거에 비하면 이제 이거는 이건 너무나 미약하다. 그리고 또 과거의 일이기도 하니까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비해서 뭐 그렇게 뭐 매도 압력이나 이런 리스크들이 관찰되지도 않고 그래서 솔라나에 좀 미미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솔라나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을 좀 어떻게 뭐 하방 변동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어떤 악재들 뭐 그런 소식들은 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좀 유의미하게 하방을
악으로 작용할 만한 악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솔라나는 일단 올해 이번 시즌까지는 꾸준히 한번 모니터링하면서 네. 관찰해야 되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솔라나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이번에는 솔라나 생태계를 좀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네. 앞서 이사님께서 솔라나가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이런 빌드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솔라나 생태계에서 좀 특히 주목해야 되는 대표적인 프로젝트, 요거는 매수매도 관점은 아니고 네, 어떤 네. 뭐 개발적인 관점이나 커뮤니티적인 관점,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대표적인 프로젝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솔라나 생태계 제가 메가 레포트를 썼는데 그 생태계를 다 다루지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루는 게 이제 8월에 이제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2부 레포트가 또 나오나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버전 2 메가 레포트인 거죠. 네. 그래서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되게 200~300개가 훨씬 넘어요.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200개. 되게 다뤄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제가 지금까지 그냥 봤을 때 가장 좀 유의미했던 거는 페이먼트 쪽이 지금 가장 활발하게 또 유의미한 결과들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잘 아시겠지만 뭐 서클이나 뭐 이런 데서도 협업을 유기적으로 그렇죠. 하고 있고 네. 또 페이먼트를 좀 직접적으로 붙인 그 기존의 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페이먼트 관련해서는 솔라나가 굉장히 지금 글로벌리 선두를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솔라나 네이티브하게 좀 그런 기술 스택들을 개발하는 팀들 중에서는 백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지갑 프로젝트인데 사실 비전은 단순히 지갑은 아닌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다양한 앱 생태계 시스템을 좀 심리스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런 XNFT라고 하는 새로운 표준들을 개발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빌딩 될 수 있게 환경을 조성을 해서 이제 백팩 지갑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뭐 이렇게 뭐 번거롭게 로그인 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다양한 앱들을 그냥 좀 심리스하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 거죠. 그래서 백팩 지갑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유익 있게 보고 있고 또 나머지 하나는 그 SVM 생태계입니다. SVM. 네, SVM 생태계가 뭐냐 하면은 최근에는 이제 그 SPE라고 그 Solana Permissioned Environment라고 하는 모듈이 나왔어요. 네. 이게 뭐냐고 하면은 그 솔라나의 그런 엑스큐션 환경들을 이제 모듈화 시켜서 이제 앱 체인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SDK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쉽게 좀 비교를 하자면 코스모스 SDK처럼 특정 빌더들이 그런 퍼포먼스를 활용을 해서 자기들만의 이제 생태계를 구축을 할 수 있게 한 게 이제 SVM, SPE 모듈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들이 조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거든요. 장점은 뭐냐면 이제 솔라나의 그런 한정된 블록 스페이스를 공유할 수 안 해도 이제 자기들만의 그런 솔라나와 동일한 환경의 그런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생태계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결제되는 그런 코인이나 이런 것들 혹은 뭐 밸리데이터 셋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좀 기술적인 거를 커스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네. 단점으로는 이제 솔라나 생태계를 레버리지는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거기에 이미 올라가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과의 그런 상호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런 단점들은 있죠. 그래서 그 SVM이 이제 뭔가 뜰 거라기보다는 뭔가 유의미한 시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EVM을 떠나서 이제 SVM이라고 하는 그런 스택이 얼마나 산업에서 좀 유의미한지를 좀 지켜볼 수 있는 중요한 리서치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많은 프로젝트들이 지금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큐브 익스체인지라든지 아니면은 그 메이커다오도 이제 그 SP를 활용해서 새로운 앱 체인을 만들려고 네. 작년부터 이제 계속 논의가 되어 왔거든요. 네. 그래서 메이커다오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피스 네트워크도 그거를 통해서 만들어졌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소닉 SVM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좀 게임 특화된 그런 앱 체인인데 그런 것들의 이제 퍼포먼스나 이제 생태계가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지 좀 지켜보면은 솔라나뿐만 아니라 솔라나의 일부 기술 스택인 SVM에 대해서도 뭔가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솔라나 생태계 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표준이나 네. 그런 솔라나 네이티브한 그런 기술 스택들을 많이 보고 있고 네. 솔라나랑 비슷하지만 생태계 바깥에서는 SVM을 활용한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조금 요새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되게 흥미롭네요. 그럼 앞서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이제 피스 네트워크도 SVM이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솔라나 생태계에서 좀 많이 회자되는 프로젝트가 아무래도 지금 네. 시점에서는 뭐 피스 네트워크나 네. 아니면 뭐 주피터 같은 프로젝트들 많이 회자가 되는데, 네. 이런 프로젝트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런 말씀하신 대표적인 프로젝트들은 너무 좋게 보고 있어요. 사실상 솔라나의 그런 그 장점들을 최대한 레버리지해서 또 생태계를 잘 구축을 해놓은 사례이기 때문에 진짜 각 섹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그런 프로젝트들이 대표적인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디파이를 할 거면은 뭐 주피터가 가장 저는 좀 유의미하게 관찰을 할 것 같고, 뭐 오라클이면 피스, 물론 피스는 멀티체인 환경으로 가고 있지만, 그쵸. 네,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섹터별로 대표적인 프로젝트들은 뭐 같이 이제 또 주목을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솔라나 관련해서 아무래도 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남아 있는데, 솔라나 파이어 댄서라고 하는 네. 이 클라이언트를 이제 완전히 개편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요거는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되고, 이 파이어 댄서가 이제 적용이 됐을 때 솔라나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파이어 댄서라고 하는 거는 그 솔라나의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과장해서 갈아엎는 행위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뭐 밸리데이터나 아니면 빌더들이 좀 더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가 최적화된 방식으로 빌딩을 할 수 있게 새롭게 짜여지고 있는 C++로 이제 좀 만들고 있는 새로운 그 클라이언트이고,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가장 가시적인 거는 아무래도 그 솔라나의 그 퍼포먼스겠죠. 조금 더 이제 퍼포먼스가 안정화되고 또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측면에서 많은 기대감을 받고 있죠. 솔라나에 대해서 다음번에 메가 레포트가 또 공개되면은 모시고 더 심도 있는 또 이야기들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나눠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솔라나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누고 싶은데 또 다른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 2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 2가 요즘에 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업비트에서 상장된 것 중에서도 뭐 타이코도 있고 블레스도 있고 뭐 어베이 같은 프로젝트들도 뭐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미 기존에 쟁쟁한 레이어 2가 많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신규 프로젝트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레이어 2 프로젝트를 선택할 때는 뭐 어떤 것들을 참고해야 되느냐, 이것들을 판단하기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데, 어떤 펀더멘탈 지표나 뭐 어떤 것들을 주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이더리움 쪽은 많이 안 본 지가 돼서 사실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투자 관점에서 레이어 2 사실 고려는 하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레이어 2라고 하는 거의 그런 본질적인 구조 자체가 그 토큰의 가치에 대해서 되게 퀘스처닝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레이어 2 코인이 뭐 밈코인이다 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진짜로 그런 유틸리티에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센티먼트나 내러티브 이런 거에 좀 빗대어서 거버넌스 토큰이라고 하는 그 레이어 2 토큰에 베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조금 레이어 2는 좀 회의적이고, 그거랑 별개로 이제 이더리움의 실질적으로 트랜잭션을 계속해서 쌓고 있고 또 쌓아갈 프로젝트들은 다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이다 보니까 그냥 레이어 2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서 어떤 좀 유의미하게 관찰한다고 하면은 그 생태계의 크기일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타이코도 뭐 있고 여러 가지 좀 기술적으로 차별점을 가진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저는 어떤 생태계를 만들고 그 생태계가 어떤 파급력을 가질 건가에 대해서 좀 집중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베이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코인베이스의 그런 이니시에이티브에 힘을 얻어가지고 뭔가 레이어 2에서 유의미한 그런 소비자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많이 내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되게 보면은 그냥 일상에서 쓸 법한 그런 소비자 어플리케이션들이 되게 많이 빠른 속도로 베이스 생태계에 합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파이캐스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베이스 생태계에서 또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있고, 또 아직까지 또 유의미한 프로젝트들이 어떤 게 좀 나올지는 뭐 감히 예측을 할 수는 없긴 한데, 그 생태계 바이브 자체가 컨슈머 어플리케이션 위주의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트래킹 해볼 만한 생태계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사님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그 거버넌스 토큰을 어떤 식의 사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속 시원하게 대답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뭔가 레이어 2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맞고 생태계도 확장하고 있는데 뭔가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이스 생태계 방금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포퓰러스에서 이 베이스 생태계 관련해서도 아티클을 쓰신 거를 이제 봤고, 그리고 베이스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또 많이 확장도 되고 있는데, 이 베이스 생태계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는 민코인들이 좀 많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향후에는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저도 사실 베이스 생태계를 엄청나게 그 팔로우업은 하고 있지 않아서 아마 저희 이 아티클을 쓰신 그 주웅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아마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멀리서 봤을 때는 일단은 베이스 생태계에 많은 그 앱들이 진짜 빠른 속도로 온보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주목할 볼 만한 생태계인 건 맞는데 특히 이거를 주목해야 된다는 프로젝트는 아직까지는 저는 관찰하지 못한 것 같긴 해요. 아직까지는 뭔가 확실하게 뭔가 딱 들어오는 것들은 그럼 결국은 지금 뭐 브렛이나 뭐 디젠 같은 그런 민코인들이 어떻게 뭐 아직까지는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건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러면 이제 베이스 생태계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어떤 방향성을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3부 마지막 질문은 좀 대답하시기 약간은 곤란하실 수도 있는 질문인데 그냥 간단하게 의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가장 많은 프로젝트 중에서 리플이 이제 많이 꼽히는데 지금은 이제 리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계속해서 다른 프로젝트들이 뭔가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동안에 리플이 뭔가 이제 상승의 어떤 움직임들을 너무 많이 못 보여주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리플에 대해서 이사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그 리플을 제가 트래킹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항상 그 은연중에 코인마켓캡이나 이런 차트를 보다 보면 항상 이제 그 상위권에 있으니까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찾아보고 있긴 한데 트렌드를 팔로우하는 입장에서 리플이 사실 눈에 안 띄는 건 맞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 결제 혹은 이제 송금이나 이런 데서 되게 이니시에이티브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그런 이니시에이티브는 다른 프로젝트들이 다 가져가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뭐 페이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솔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송금 같은 그런 표준들 같은 것들도 오히려 리플보다는 뭐 크로스 체인 솔루션, 뭐 악셀라나 뭐 레이어 제로나 뭐 그런 친구들이 표준을 잘 만들고 있고 아니면 또 오라클 솔루션 같은 뭐 체인링크나 뭐 이런 친구들이 되게 그 은행망 사이에서 어떻게 이 트랜잭션을 매개할 수 있을까 그런 표준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은 리플은 어떻게 독자적으로 이니시에이티브를 만들고 있는지 제가 트래킹을 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니시에이티브가 점점 안 보이면은 그 시장의 주목을 계속해서 받는 거는 조금 무리이지 않을까 소신 발언을 해봅니다.